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저번에서 제 이제 영상을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사실은 뭐 영상을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럴 필요 없고 나중에 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만약에 뭐 곰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몸이 반응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몸이 반응하거든요. 우리는 얼굴이 굳어지고 어금니가 칵 나무러지고 눈이 동그래지고 이렇게 긴장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되면서 내가 자 하나서 너를 공격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다른 사람한테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한다. 이게 바로 미주복합체, 우리 뇌간에 있는 미주복합체에서 제일 먼저 반응한다. 이거 저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요약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거가 우리 상부 내에서 뭔가 위험하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감정이란 말입니다.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몸이 긴장한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왔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과학적으로 밝혀지기가 우리가 몸이 먼저 반응한다. 몸이 반응하고 이제 뭐 속이 뒤틀린다든지 이런 게 먼저 반응하고, 그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나타낼 때 많은 단어들이 내장기관하고 관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속이 뒤집힌다, 애간장이 탄다, 뭐 간이 떨어질 것 같다, 뭐 심장이 내려앉았다, 숨이 안 쉬었다. 전부 우리 내장기관하고 미주신경, 이게 10번 미주신경이거든요. 10번 미주신경의 증상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가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미 내과학 원리를 전혀 모르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한번 그걸 표현하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화와 관계없이 전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눈이 커지고 눈이 땡그래지고 어금니 이빨이 힘이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심파세틱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다 아실 거예요. 교감신경은 뭔가 하면 어스한 골목길에 갔다가 뒤에서 도둑놈이 따라오면 생기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마렸던 소변도 안 마렸고, 이제 땀이 나고, 가슴이 구덕구덕 뛰고, 숨은 가빠지고,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상태. 그러면 내가 빨리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 살라고 그런 행동을 그냥 본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감신경을 영어로 심파세틱이라고 해요. 심파세틱 너브. 부교감신경을 파라심파세틱. 이런 게, 이거 모르셔도 돼요.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심파세틱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심파토스라는 말이에요. 심파토스는 뭔가 하면 라틴어의 감정입니다. 감정. 그걸 감정으로 이미 옛날부터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 두려움,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 느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정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거밖에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조금 더 상부내까지 변연계로 올라옵니다. 변연계로 그때 올라오면 변연계에서 이제 뭔가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니까 호르몬을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면 그게 HPA라는 게 활성화. HPA는 뭐가 하이포살라무스 피추이타리 아드레날, 이 X축이 있어요. 거기서 명령을 딱 주면 피추이타리라는 데 가서 거기서 부신 피질에서 이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킵니다. 이 아드레날린 다 알죠? 흥분했을 때 전시 상태가 딱 되는 겁니다. 전시 상태가 딱 돼서 이제 저게 내보다 약하면 싸우는 거고, 큰 놈 같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고, 이제 둘 중 하나를 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통칭합니다. 그거는 대뇌 피질까지 가기 전에 이미 생긴 거예요. 두렵다를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에서 저게 뭐지? 곰인가? 뭔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상당히 늦는 거예요. 편도체, 두려움의 중추, 감정의 중추라고 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0.001초 만에 활성화됩니다. 대뇌까지 올라가는 데는 0.4초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먼저 하고 불안하다가 아니고 몸이 먼저 반응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고 대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드레날린이 분비된 상태,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에 되면 우리의 이성적 기능은 확 떨어집니다.
모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조금만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가 되면 뭔가 바스락하는 소리도 뭐지? 도둑님이 들어왔나? 뱀이 나타났나?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현대인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만난 사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은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약간만 자극을 주면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래서 그 두려운 감정이 화로도 나타나고 짜증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의 감정 형태, 소위 말해서 페노타입, 나타나는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근본은 아키타입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비프라는 그 미국 드라마 있더라고요. 그 상을 6개인가 8개인가 받았더라고요. 거기가 보면 성난 사람들. 다 성나 있는 거예요. 왜 성난다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 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두려울 때 힘이 없으면 주눅이 들고 퇴행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빠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반대 방향이고 두려움의 반대 방향. 그런데 두려우면 싸우겠다 하면 이제 다 썩내 있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썩을 내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줄 서가지고 있다가 누가 정말 한 명 끼어들면 그 끼어드는 아량도 못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잘못된 것이 않느냐. 도덕의 이름으로 처단. 그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량인데 그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왜? 내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수많은 인정받고 싶은 문제 이런 거 하나씩 할 건데 이 두려움 핵심인데 우리가 곰을 만났을 때 몸이 반응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 하나 있고 거꾸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려움 상태가 높아져 있는 경계심이 높아진 상태 같으면 저 사람이 별거 아닌 말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날 욕하나? 날 무시하나?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해석을 잘못해서 스스로 불안에 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불안에 빠지고 스스로 두려움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해석을 바꾸는 것. 이걸 해야 되는데 해석을 바꾼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해석이 안 바꿔진다고요. 해석을 바꾸는 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인지, 보는 거, 냄새 맡고 느끼는 것들이 다 정확하지 않다.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는 걸 보고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들은 것들은 기억이 형성되고 그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또 보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보여줬죠. 내가 여러 가지 그림들 많이 보셨으면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거 요 해 말고 저번 해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했던 그 부정확한 인식을 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 감각들을 시상이라는 곳에서 버무려서 그 다음 해마에 인코딩 시킵니다. 인코딩 시키는 버무리는 과정이 이미 수많은 오류가 있고 그걸 해마에 인코딩 시키는 과정이 수많은 오류가 있고 그거를 이제 DNA에 저장하는 게 수많은 오류가 있고 그거를 나중에 그런 것을 마주쳤을 때 불러내면서 또 수많은 오류가 그래서 이게 참 자신의 과거의 기억이 그래서 어떤 수많은 내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기억으로 보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다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은 기억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 내과학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은 다 나의 기억으로 판단하고 기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은 내가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게 바깥쪽에 해마 쪽으로 도는 이 회로가 기억 회로예요. 이게 편도체 두려움센터, 소위 말해 감정증폭기라는 두려움센터에서 하고 있죠. 감정센터는 거꾸로 도는 안쪽으로 도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 결국 회로가 같아요. 전부 다 기억은 감정센터에서 두려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기억할 때 감정이 결합되지 않는 기억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충격을 받았거나 너무 좋았거나 이런 게 기억나지. 오늘 또 뭐 여러분 또 일과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오셨을 수도 있고 일과를 하고 가시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가시면서 도로변에서 빨간 차를 몇 대 봤는지 노란 차를 몇 대 봤는지 자전거를 몇 대 봤는지 기억하십니까? 못해요. 그러나 상사한테 연락이 깨진 이야기는요, 곱씹어서 기억이 날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됩니다. 이게 기억이 난 것은 우리가 그래서 많은 내과학자들이 기억으로 쓰고 감정이라 잃는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기억이 왜곡된 기억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기는 관점,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 경험자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는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경험자.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야기 형태로 내가 겪는 사건들이 내 이야기 형태로 지적되어 있는 거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바꾸는 게 그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 그럼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았는 걸 바꾸느냐?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고 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불안의 레벨이 높거든요. 경계심이 높아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또 그래요. 고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뭐 라디오도 만날 나와요. 뭐 일단 뭐 문자가 오든지 오면 일단 의심하고 일단 끊고 뭐 일단 확인하고 맨날 뭐 그럼 맨날 날 사기 쳐먹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의심하고 경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안 될 것 같고 잘 안 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다고요. 그걸 RNT라고 한다고요. Repetitive Negative Thinking.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다. 그게 이제 좀 심해지면서 자책하게 되고 자기 비하하게 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고라지가 왜 이러냐 이제 이런 걸로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아. 그 조언이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인지적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맨날 그렇게 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항상 뭐 괜찮아질 거야. 예, 그런 것들은 뭐 큰 뭐 효과가 없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인지가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일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에서 핵심은 두려움이다. 그게 이제 핵심 감정이라고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는 부르는 핵심 감정은 불안입니다. 불안. 이게 이제 모든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너는 안 불안한데 마음이 편안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감정을 억누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억누르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팁만 주면요 터집니다. 누군가 팁만 딱 자극만 따오면 바로 딱 터져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화를 내고 할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뭐 애한테도 뭐 그래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고쳐나가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진짜 긍정적으로 되고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관점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것은 핵심인데 이걸 내가 오늘은 반야신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반야신경은 불교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야신경 정도는 알자라는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저도 뭐 잘 몰라요. 불교에 대해서 깊게 많이 알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하시면 좀 핵심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화면에 띄울 테니까요. 이게 굉장히 200 몇십 자로 된 되게 짧은 거예요. 되게 짧은 건데 요걸 아시면 이제 될 거예요. 보면 이렇게 돼서요. 간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이제 말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견 오온 개공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뭔가 하면 오온이 다섯 가지의 우리 인지 기능에 나타나는 5가지입니다. 이게 오온이 뭔가 밑에 나와요. 내가 말씀드린 오온이 세상이 다 공하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자. 이게 이제 시작문이에요. 그거 보면 이제 사리자가 이제 다 사리자요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 그것이 색, 물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물질과 다르지 않다. 물질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 색즉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라는 것이 색즉시 공이다. 공이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고 공적 시세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곧 색 물질이다. 이 애거리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색이고 공이고 색이다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뭔데 수상행식 역부의식 수상행식도 역부의식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색이 공이고 색이다 이렇게 하면 돼. 수상행식 수상 이게 뭔가 하면 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수가 뭔가 하면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각, 청각, 촉각, 수도 공이다 이야기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이게 감각기관에 받아들여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만드는 거. 그 상도 공이다. 행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감각을 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그게 뭐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능동적 추론 우리가 이제 AI나 GPT가 나온 원리잖아요. 뇌과학을 토바다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뇌과학의 핵심적인 겁니다. 인식의 과정. 그러면 상을 생기면 그게 또 부정확하면 우리가 행한단 말이야. 행동해서 사과가 맞는데 딱 보이 사과 겉에 사과 딱 보이게 머릿속에 사과가 딱 붙어지고 근데 진짜 맞나 잡아서 한 입 빼물어 보이 사과가 맞네. 그러니까 수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사과는 하긴 행동을 해보고 드디어 아는 거예요. 이게 5가지 물질이 있고 색이 있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그걸 한번 행동을 하면서 드디어 안이 생긴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 뇌과학의 인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마코프 브랭킷이라는 유명한 바로 이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면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위대한 인지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때 2500년 전에 이걸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센다.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안 돼. 우리는 오늘 제 동영상을 보신 사람은 절대 공부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간역에서 빗나갑니다. 공부를 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제하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공부는 삶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에 수행하시는 분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때 비로소 진리를 만나지만 계속 공부하면 진리가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상행식도 역부이시다. 수상행식 색도 마찬가지로 다 역부 똑같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법은 공하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없대. 그리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부구부정 불중불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으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수상행식 실컷 이야기 하시고는 그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수상행식 그 다음에 무안입이설신이 이게 또 없다는 거예요. 뭐가 눈으로 보는 이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입맛 하는 거, 신체 감각, 안입이설신, 무안입이설신이 그런 것도 없다. 처음에는 말씀하시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 없대.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이 감각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색성량 미촉법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 오에 반대되는 게 같은 매치되는 게 색, 물질, 눈이 보이는 게 물질이 있어야 눈에 보이죠. 그 다음 눈에 비하는 거 색, 성, 귀로 듣는 거 성, 소리, 그 다음 향기 맞는 거, 그 색성량 미촉법도 없다. 다 없대, 지금 계속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안개,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다.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없다는 것까지 없다.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막 2번 부정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고진멸도,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면 불고진멸도. 그걸 통해서 이제 도로 가는 건데, 고진멸도 그런 거 없다. 이게 반야신경의 이야기, 내가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혜도, 어둠도 없다. 지혜가 없대, 진리가 없대요, 지금. 근데 뭐 진리를 찾아서 나가는지 없대. 부처님 말씀 없대.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무소득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 무소득 소득할 게 얻을 게 없다.
그러므로 얻을 게 없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얻습니까? 이 무소득.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고심무예가 이게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 마음에 무가해 무예가가 무가해 가해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걸린다는 거. 이 무소득 얻을 게 없으므로 심무가해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 무가해고 마음에 걸림이 고는 없음으로라는 뜻이 무가해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반야신경의 핵심이 나옵니다. 결론 무유공포라. 유공포 공포가 무유고 공포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얻을 게 없으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원리전도몽상하여 구경열반에 든다.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을 뭘 하셨는가 하면 인지과학자로서 두려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이야기. 오늘 제가 하는 내가 매일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두려움 이야기. 이 반야신경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뭐 얻을 게 없잖아요. 뭐 그 돈 그건 뭐 없는 거고 허상이고 뭐 삶도 허상이 그건 뭐 불안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하고는 다른 쪽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도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핵심 감정은 두려움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구경열반입니다. 그럼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이제 뭐 수행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이제 이걸 넘어서면 이제 종교로 가기 때문에 저는 뭐 그까지는 깊이 알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정신의학자로서 내과학자로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로 이제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아까 이제 몸에서부터 생긴 것들이니까 첫 번째 몸을 다스리는 방법. 이건 내가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뭐 명상을 하는 방법, 운동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방법들 하는 것들이 우리가 몸을 편안하게 하면 우리의 감정이 편안해진다. 요거는 이제 뭐 정해진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부르는 생각, 자꾸 이상하게 지 혼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점 형성되기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한 것들이 기억에 쌓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창조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걸 계속 살아왔는데 어느 아침에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불안을 유발하는가 하면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만 실험을 하는데 그 몸을 일부러 흥분시키게 하는 약을 씁니다. 실험자들한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한테 그게 암페타민, 각성제, 흥분제를 씁니다. 그게 이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면 그 기가 뭐 하학자나 잘 모르죠. 거기 붙으면 거기 히로뽕 마약. 그런데 거기에 없는 암페타민은 우리가 이제 각성제로 많이 쓰거든요. 약으로도 많이 쓰고 하는데 거기 각성제를 쓰면 각성이 돼가지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각성이 됩니다. 막 근육이 긴장되고 막 탁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그룹한테는 그 암페타민이라는 각성제를 줍니다. 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약을 드시면 흥분될 겁니다. 즐기십시오. 오늘 저녁에 파티를 하고 즐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그룹한테는 그냥 줍니다. 아무런 말 없이. 그러면 자, 이거는 당신을 흥분시키는 약입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오늘 밤 즐거운 파티를 즐기세요 하면은 그 그룹한테 주면 딱 먹고 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뛰거든요. 밤새 막 신나게 놉니다. 야호 하면 마약 먹은 사람처럼 막 신나게 놉니다. 왜? 그렇게 인식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룹한테 줍니다. 그룹한테 주면 갑자기 약을 먹고 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이상하거든요.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이게 뭐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자, 똑같은 약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BNST라는 그 붕괴 선조 침대핵이라는 걸 중심으로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바로 요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많은 게 우리가 미각 실험도 하거든요. 미각 실험 키닌이라는 게 있어요. 키닌. 그 뭐 굉장히 쓴 약입니다. 굉장히 쓴 약인데 그거를 뭐 조금 먹어가지고는 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혓바닥에 이렇게 줍니다. 이 약을 드시면 약간 쓸 거예요. 약간 쓸 거예요 정도 생각을 하락하고 이제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점수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쓴지를 체크하는. 그 다음에 이 약을 주면서 약은 엄청나게 씁니다. 엄청나게 쓰니까 먹고 난 다음에 표시해서 그러면 점수가 달라져요. 이거 뭐 약간 쓴데 뭐 별거 아니고 그 정도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쓴맛에 5점짜리라면 한 3점 정도에 찍습니다. 근데 이건 먹을 진짜 쓸 거예요 라고 이야기 하나 주고 주면 그거 전부 다 5점이 체크합니다. 무지 쓰다고 체크합니다. 그 키닌이라는 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항상 위험하고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은 쪽으로 생각해,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려고 이렇게 지금 서론이 깁니다. 우리가 이제 관점이 같잖아요.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안전합니다. 내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은 생활에서 안전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점을 같은 사람끼리 이제 대부분 다 모여서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번 시간에 했죠. 사회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들을 놓고도 주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집단의 의견에 따라가게 되는, 이제 그래서 관점이 서로 비슷해지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관점이 비슷해지는데, 이제 이게 일어나는데 상대방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상대의 관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첫 번째는 아까 곰이 나타났을 때 얼굴이 긴장이 되고 한다 하는 건데 그게 표현이에요. 상대방이 알아요. 저 사람이 얼굴이 화가 났으면 나를 공격하구나. 저 사람이 웃고 이러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구나 안다고. 그게 거울 유론, 그 유명한 거울 유론. 그 표정을 가지고 내가 인식해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얼굴 표정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제 뭐 뇌 기능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이론이라고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셀리 N 테스트라는 건데, 셀리하고 N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꼬마 여자애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그 인형을 이제 소위 말해서 A라는 바구니 안에 원래 인형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꺼내서 가지고 놀다가 얘가 다른 바구니 안에 넣고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애가 들어와요. N이라는 애가, 셀리가 그렇게 했던 두 번째 애가 들어와 가지고 인형을 찾잖아요. 인형을 찾는데 어디를 찾겠느냐? 그러면 이제 걔한테 물어봐요. 셀리 입장에서, 셀리 네가 입장이라면 너는 어디를 찾을래? 그럼 얘가 셀리 입장이라면 셀리가 놔둔 곳을 찾겠죠. 처음에 바구니를 안 뒤지죠. 그런데 어린애는요, 처음 바구니를 뒤집니다. 셀리 입장이 이해가 안 돼요. 여기 한 3세, 4세 이렇게 돼야지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이 이해가 되는.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돼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렇게 관점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용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용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해야지 내 관점을 바꾸는 첫 계단을 비로소 오르는 거예요.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자신이 수많은 결점이 있고 어린 시절 자라면서 부모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벌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물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돼. 용서를 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주기도문 가르쳤잖아요. 뭐 많은 사람 말면서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님 그렇게 빛나신 뭐 하늘의 뜻이 아버지 오늘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핵심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우리를 악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이게 그러고 주기도 끝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주기도문을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으므로 나도 타인을 용서해야지가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내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나한테 누군가가 화살을 쏟단 말입니다. 화살을 쐈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화살을 빼는 게 먼저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화살을 안 빼고 그 사람 때리러 가는 거예요. 지가 먼저 죽어요. 화살을 빼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화살을 빼야 되는데 화살을 빼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 뭐 잘못인 사람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과거의 그 사건으로부터 지금 벗어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종결 짓겠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종결 지어야지 누가 종결 짓습니까? 그게 도덕군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이야기는 도덕군자처럼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하면 그 사건이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바꾸는 첫 단계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철천지원수를 하루아침에 용서가 안 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건 용서해 보세요. 저 친구 내 돈 많이 빌리갔는데 안 주네. 그런 정도는 용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부터 하셔야 돼. 하시면 이제 그것도 안 돼. 그 용서를 주는 게 먼저거든요. 주면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종업원이에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는 자가 주인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내가 하는 거예요. 간대한 안양이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의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누가 그런 이야기야. 강아지도 계속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그때 보면 뭐 이제 강아지도 교환으로 고양이도 그 집사라 하잖아요. 왜냐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집사가 사실은 주인이에요. 먹이 맨날 받아먹고 목욕시켜주고 주인이 다 하잖아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목욕도 다 시켜주고 먹이도 주고 걔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은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담 그랜트의 Give and Take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안 읽어보셔도 돼. 공부만 하시면 안 되니까 그냥 심심하면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주는 게 먼저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받으려고 했던 사람과 줬던 사람을 해보니까 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가 있고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 그걸 그냥 통계를 한번 내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면 내 말 호구될 거 없거든. 내 말 소리 날 거 없고. 그래서 사람은 불안해서 잘 못 줘요. 못 준다고요. 불안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줘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극단적인 말씀을.
제자가 묻잖아요. 누가 달라 하면 어떡할까요?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다 줘라. 반스까지 벗어 옷 보라. 이게 예수님 말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 우리가 주면 얻는 거예요. 세상에 최선의 것을 주면, 유명한 시인이 있었죠. 세상에 최선을 주면 세상은 최상으로 돌려준다. 세상에 사랑을 주면 당신은 사랑으로 돌려받을 것이다. 이게 이미 아마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이런 많은 논문들도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못 하잖아요. 용서를 못 하고 많은 사람들, 용서를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영국의 엘리자베스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모르셔도 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유명한 텔로미어 연구에서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텔로미어 아시죠? 유전자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유전자 세포가 한 개씩 분열될 때마다 그 마지막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계속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세포 분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길이가 다 떨어지면 이제 노화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화가 돼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 텔로미어 그거를 밝혀서 노벨상 받으신 분이 그 연구에서 보면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마음에 분노하고 하가 있고 엉어리가 있으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진다. 이건 이미 아마 나와 있는 거예요. 화내면 자기가 죽어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면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이거는 이미 과학에서 다 밝혀진 내용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화를 내요. 화를 내. 그러시면 안 돼요. 화살 먼저 빼는 거예요. 화살을 먼저 빼고 용서하면 내가 살아 내가.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게 많은 그 유럽의 귀족 교육의 핵심이잖아요. 핵심이 백성을 다스릴 때 핵심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용서가 돼야지 자기 용서가 된다. 그 자기 용서가 돼야지 비로소 각오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책감이 사라져야지 내가 지금의 상태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고 그 평화가 돼야지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평화로 보기 시작한다. 지금의 관점은 경계심이 가득한 관점은 세상은 언제나 경계심으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세상에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말 일리가 있네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에이 말 대단한 이야기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간다 라는 분도 있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그거는 내 강의가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용서가 이제 아까도 안 되는 이유 요것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호구될까봐 하는 그 불안함감. 내가 경계심이 딱 재성이 훨씬 내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려 손해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 보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얻는 겁니다. 내 말을 못 믿거든 예수님 말이라도 드세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하여튼 용서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 말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나만 그래에서 다 그래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만 그래. 저 부자가 나만 내한테만 그래. 이런 일은 자꾸 내한테만 생겨.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생깁니다. 불행한 일 나만 생겨 아니에요. 다 생겨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나만 그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그래에서 다 그래로 한번 바꾸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 누가 앞에서 새치기 하거든 그 정도의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보다가도 정의로움보다가도 더 필요하고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량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극히 작은 것 실천해서 마음의 평안을 한번 얻어보시기 바라고 시리즈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또 좋은 그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